식사하셨나요? 네. 오늘 9시 반까지인가요? 9시까지인가요? 스케줄은 지금 9시 반까지 돼 있는데 9시에 끝내야 되나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사장님인데 돈 내고 오셨는데도 빨리 끝내야 되나요? 쉬는 시간은 교육이 좋은 데는 9시 반까지 갑니다. 아, 그럼 빨리 끝내라는 얘기는 교육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 그냥 느낌이 기대할 만해요, 제가? 네. 잘생기셨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남자한테 잘생겼단 말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지금 좀 충격이에요. 그런데 남자 사장님이 맨 앞에 앉아서 강사한테 잘생겼다고 말을 할 정도면 이런 분들은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박수! 리더십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좀 어려운 시기죠. 또 업종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다들 또 어려우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여러분 지금 교육을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나오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도록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어떻게 할까요? 유익하게 해주십시오. 유익하게. 네. 예, 고맙습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슬기롭게 해주십시오. 슬기롭게. 좋은 얘기 다 나옵니다. 자, 유익하고 슬기롭고 또 어떻게 할까요? 재미있게. 또 어떻게 할까요?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고. 나 이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게 똑같아요. 유익하고 재미있고 짧은 강의. 이건 여러분 요거 강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끝나길 원합니다. 재미있길 원합니다. 유익한 직장생활이, 의미 있는 직장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재밌게 하려면 여러분들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정말 시원시원하십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따지기 있깁니까? 없깁니까?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생각이 다 같아요?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재미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가 누군 줄 아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여러분 개그맨이 조심하면 누가 웃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혹시 제가 말을 실수하더라도 보험을 가입해놓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그럼 강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인사를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반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요청합니다. 저를 반겨달라고. 그리고 반기는 거 여러분 연습입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지 말고 별것 아니니까 그냥 반기면 됩니다. 앞에 누가 왔다고 생각하면 되느냐? 요즘 여러분 어떤 사람들, 오늘 연예인 중에서 가장 요즘 핫한 사람이 누구예요? 송가인이에요? 임영웅. 강동원. 네? 강동원. 장동원. 그러면 오랜만에 나오고 가만 못 신입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엔터테이너가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상을 하고 저를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는 연습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습이요. 예, 연습했습니다. 입장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반기면 감성 리더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이렇게 반긴다면 누가 늦게 들어가겠습니까? 나도 일찍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확실할 수 있습니까? 저 웬만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반긴다면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 집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상대하는 일반 그냥 보통 가게들도 반기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반기면 된다. 제가 농담했는데 이걸 가지고 따지기 있깁니까? 없깁니까 지금? 없기죠? 반기면 된다. 반기문 전집을 읽어봤더니 그분이 반겼더라고요. 영어도 반기고 일도 반기고 사람도 반기고 상황을 반기고 반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반기면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어떤 분은 웃어주셨고 어떤 분은 놀래서 쳐다보는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요 여러분 혹시 개 좋아하세요?
요즘 개가요. 지금 천만 명이 개를 키운다고 하는데 치료견이 나왔다 할 정도로, 개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이 치료된다 할 정도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개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요즘 젊은 여자분들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아이를 밀고 나오면서 동시에 개를 같이 가지고 나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물었대요. 왜 이렇게 힘든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피로, 개는 위로.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이는 나를 피로하게 하는데 개는 나를 위로를 준다.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개가 위로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는 반기거든요. 여러분,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자 맞죠? 네. 이것도 인정을 안 한 분이 지금 3분의 1입니다. 이러니 가위가 되겠습니까? 별거 아니면 그냥 대답하면 됩니다. 저는 남자인데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만약에 제 아내를 화를 냈다 합시다. 제 아내한테 소리쳤다 합시다.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미안해서 여보 미안 하면은 제 아내가 또 금방 저를 용서하고 바로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쫓아올까요? 아닙니다. 나 이렇게 대답을 잘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지금. 바로 보험 갈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원 간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의에 맛을 기름을 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편합니다. 오늘 미안한 얘기지만 9시 전에 끝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덕분입니다. 네, 신입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는 발로 차놓고도 이리 와 하면은 금방 와서 또 꼬리치고 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하고 같이 있으면은 조금 힘들고 관리하는데 좀 공 들어가겠지만 위로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한 조직에서 그게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나를 가장 반겨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 조직원들이고, 또 내 조직원들을 가장 반겨줄 사람이 여러분 팀장이고 리더고 사장님이고. 인정하십니까? 집에서 내 아내를 가장 반겨줄 사람이 남편이고, 남편을 가장 반겨줄 사람이 아내인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니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리더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오마에 겐 있지라는 일본의 석학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이 리더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이 리더다. 여기저기 리더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님, 회장님, 팀장, 부장님, 정치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자 따라가는 리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이 리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리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십은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되거든요. 리더는 뭐냐? 또 리더십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원, 똑같은 직원 숫자, 똑같은 자본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보통 평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평범한 조직을 비범한 조직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이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은 마스크 쓰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셔야 됩니다. 고개라도.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강의 안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사장님 때문에 오늘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제 본성을 버리지 못해. 제 본성은 누가 봐도 아마 금방 눈치챕니다. 말 많은 놈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연예인 유상이십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말 많기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PPT 자료 딱 띄워놨는데 제가 없애버리잖아요. 요간 말을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걸 없애버리잖아요. 말 많은 놈 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알았다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결혼하신 남자 사장님들은 사모님들이 말이 많을 때, 잔소리가 많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우리 생각하고 다른 얘기해도 그냥 알았다고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여보 그랬어? 그랬구나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놀랍게도 좌뇌가 발전돼가지고 아내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흔들어 댑니까? 너 그거 말이라고 했냐? 그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구나. 자기야 맞아 미안해. 이런 여자하고 사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대답을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빨리 끝날 가능성이 아주 지금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리더십을 어렵게 배우면은요 하나도 활용 못합니다. 그런데 쉽게 배우면은요 놀랍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반기자.
여러분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직원 반겨줘 보세요. 틀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반겨줘 보세요. 그리고 사모님이든 남편이든 한번 반겨줘 보세요. 고객 한번 반겨줘 보세요. 여러분이 고객을 반겨야 직원도 고객을 반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뒤에서 리더들은 앞에 있는 직원들한테 고객 반겨라 이놈아. 일을 좀 반겨라. 일이 그렇게 하기 싫으냐? 그럼 그만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반기냐? 그런데 이 말을 밖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밖으로 안 합니다. 우리들은 팔로우, 직원들의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원들의 말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직원들 말은 사장님 앞에서 무조건 예스입니다. 사장님이 너 말 맞아 안 맞아? 이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우리는 직원들은 무조건 겉으로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그래 이 자식아.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 반기기 연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앞에서 끄덕끄덕. 오늘 끝날 때까지 끄덕끄덕 연습을 해서 돌아가시면 이제 현업에서 직원들한테든 고객한테든 그리고 가족끼리든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은 그래 네 말 맞아. 마음에 안 들면은 너는 그러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저놈 제정신 아니네? 여러분 끄덕끄덕 하면 지가 제정신 돌아옵니다. 놔두면은요. 제정신 안 돌아온 놈을 제정신 돌아오게 하려다가 인생을 망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제정신 아닐 때 제 기준에서 볼 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지만 나는 제정신 돌아오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나 바꾸라고. 그때부터 바꿔 너나 바꿔 이러다가 수십 년을 보냈어요. 수십 년. 이제 와서 여러분 인간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 그때 깨우쳐. 그냥 끄덕끄덕 해버릴 걸. 지금은 저는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끄덕끄덕 해버립니다. 제정신 아닐 때 그냥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너 지금 이혼하자고 했냐고 따진다든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반기기 그리고 끄덕끄덕 하기. 인정해 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쪽 사장님이 대답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CEO 교육에서 대답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웬만해서는 대답 안 합니다. 조용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인 교수가 한국에 살면서 정말 강의하기 힘들다. 이유가 뭐냐? 대답을 안 한다. 그래서 몰라서 안 하느라고 쉽게 물었다. 그래도 안 해서 더 쉽게 물었더니 뒤에서 한 사람이 손을 딱 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장난해요? 알고 보니까 다 알더라. 알아도 대답 안 하고 몰라도 대답 안 하고 미래에 없다. 이런 조직은 미래에 없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도 대답 안 하고 몰라도 대답 안 했던 이유는 앞에 있는 강사, 교수, 이 리더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는 순간 위험해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피터 드러커 아시죠? 얘 하는 순간 쫓아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알아도 대답하기 곤란하고 몰라도 대답하기 곤란해. 몰라서 틀리면 틀렸다고 핀잔 주고 아니면 맞추면 다시 와서 다시 2차 질문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저는 대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2차 질문 없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하면 됩니다. 게리 해머 아세요? 그냥 예 안다고 하면 됩니다. 게리 해머 아세요? 예 하는 순간 쫓아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여러분 대답 잘하시면 오늘 빨리 끝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파워가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결혼한 가정에서 남편 쪽으로 쏠려요? 파워가 여성 쪽으로 쏠려요? 여성 쪽으로 쏠린가요? 그럼 우리 남자 입장에서는 늘 생존 전략을 생각을 해야죠. 아니 그런다고 하면 됩니다. 뭐 이거 자존심 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존 전략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국 남편협회라는 곳에서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남편원장을 만들었는데 남편원장 맨 앞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부르면 즉시 대답해라. 여러분 여자가 아침에 밥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불렀는데 대답 안 해가지고 아침부터 밥만 먹어야 되는데 요까지 같이 먹는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밥 먹으러 갔다가 욕만 먹고 출근합니다. 여러분 고객이 부르면 대답해야 됩니다. 사원이 부르면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원이 불렀을 때 사장님이 대답 안 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리더십 없어집니다. nothing입니다.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시했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직원 생활할 때 여러분도 윗사람들을 불러서 대답 안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두고 볼 놈이었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함정에 빠져서 두고 볼 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면 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부르면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대답부터 합니다. 여러분 안전합니다. 여보 하는 순간 예 대답부터 합니다. 세상이 부르면 대답해야 됩니다. 세상이 부르면. 세상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다. 따라올래? 그래 나도 변하겠다. 이게 자기 변화 자기 혁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디지털화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지털로 바꿔야 되죠. 디지털 전략을 가져야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세상이 완전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한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연구소 이름이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터치 경영연구원입니다. 하이터치. 하이테크는 기술이지만 하이터치는 고접촉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를 아마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의 팀, 즉 최고의 조직과 최악의 팀, 최악의 조직을 가르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소통. 네? 소통? 네, 고맙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니까 소통, 네, 뭐 비슷한 얘기죠. 최악의 팀과 최고의 팀을 가르는 딱 한 가지 요소가 있다.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아시죠? 세계적인 여론조사기인 갤럽의 짐 클리프턴 회장이 한 말입니다.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관리자다. 이 관리자를 단말로 하는 리더입니다. 최상의 조직은 리더가 최상의 리더라는 거. 최악의 조직은 리더가 최악이라 이런 얘기예요. 왜 클리프턴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갤럽의 데이터 풀 수없이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니까 데이터 풀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40만 개의 팀을 분석을 했어요. 갤럽의 수석 과학자인 짐 하트와 둘이 분석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 팀의 성과를 가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무려 70%가 리더 때문이다. 리더 때문. 잘 나가는 것도 리더 때문, 못 나가는 것도 리더 때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 조직이 잘 나가는 이유도 리더 때문이야. 그 조직이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도 리더 때문이다. 옛날에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아버지가 대단히 중요했죠. 여러분 아니시군요? 지금은 많이 바꿔졌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리더 아니었습니까? 예, 아버지의 성품이나 아버지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요. 마찬가지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에 따라서 엄청난 성과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리더는 왜 최상의 리더가 되고 최악의 리더가 되느냐 간단하게 제가 구별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리더는요. 직원들의 단점, 직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전통적인 리더십이죠. 그런데 최상의 리더는요. 직원들의 강점을 발견해서 그 강점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단점이 아니라 강점을 개발해라. 여러분 직원들의 단점이 아니라 강점을 개발해라. 여러분 단점 아닌 단점을 우리가 만약에 개선하려면 단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단점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두 분이군요. 두 분. 결혼하신 분들이 처음에 남자든 여자든 처음 만났을 때 장점 봤습니까? 단점 봤습니까? 장점 봤죠. 장점 봤죠. 그러면 장점을 보기만 했습니까? 장점 보고 감탄했습니까? 특히 우리 남자분들 그냥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이쁘다고 여러분 감탄하고 칭찬했습니까? 아니 결혼하기 전에 아직 내 여자 되기 전에 손잡았습니까? 여러분 결혼 전에 내 마음에 든 이성을 보고 특히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와우를 남발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그놈 눈에 여자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보이는 쪽쪽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당신 남편이니까 책임지고 그 단점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발표를 합니다. 너는 이게 문제라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해봤으니까. 그럼 바로 고칩니까?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너는 단점 없냐고. 너나 고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밥 먹다가도 싸운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다 싸워본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어쩌란 얘기입니까 지금? 나는 밥 먹다 그리고 차 안에서 싸우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자하고 싸워봐야 인생을 압니다. 세상을 압니다. 아내하고 싸워봐야 돼. 싸워봐야 돼. 그러니까 스님이나 신부님은 몰라.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해주시면 쉬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쉬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